안녕하세요. 잠실 주요단지 전용 30평대 아파트 실거래가가 20억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뉴스는 아닌데요. 실제로 이제 호가 대비해서 이제 계속 20억 밑으로 내려갔는데 한동안 25억이다, 28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점점 더 가파라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이제 집값 하락 국면이 이제 시작된 거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 3, 4년 이상은 계속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올해 이제 한 7월쯤부터 해서 지금 이제 한 9월쯤인데요.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25억, 26억에서 한 20억대로 무너졌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2022년에 몇 달 동안 얼마까지 내려갈까? 그리고 23년에, 24년에, 25년에 얼마쯤까지 갈까? 사실상 지금의 가격에서 지금 25m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19억이든 19억 5천이든 그쯤에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될까? 조심스레 추정해보는 건 한 반 정도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9억이었다라고 하면 8억 5천, 18억이었다라고 하면 18억 17억이라고 치고 지금 현재 가격 나중에 8, 9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조심스레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실제로 구매를 해서 생활한다, 실거주를 한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18년 이후부터 한국의 집값은 세계 1위입니다. 임대비 대비 한국, 서울의 집값이 세계 1위죠. 18년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집값은 18년보다 22년 지금 훨씬 더 높은 상태죠. 이미 우리는 뉴욕이나 베이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집값이 비싸죠. 물론 소득 대비인지 임대료 대비인지 기준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PIR이라고 하는데요. 도쿄보다는 1.7배, 뉴욕보다도 몇 배가 더 높다고 뉴스에 이미 나왔습니다. 거품이 너무 심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의 뉴스에서 많은 좀 짜집기로 대중들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집값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던 언론의 기조조차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물가, 노동자들의 월급 대비 각종 척도를 따져보면 가성비 대비 최악의 도시가 서울입니다. 임금은 선진국 대비 절반인데 물가는 2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보다 한국이 실제 물가가 훨씬 더 비싸다고 하죠. 전국이 부동산 공화국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한 리스크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올 하반기부터 이미 지금부터 많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대로 더 어려울 거고 내후년은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천천히 대출을 옥죄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거나 손절매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손절매야 된다고. 급급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혹은 그 빚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매매 거래가 잘 안 되죠. 호가를 너무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죠. 앞으로 몇 년간 더 거래는 더 어려울 겁니다. 집이 안 팔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늘고 있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동안 집이 거래가 안 되면 집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려놓은 탓인 거죠.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연끌하신 분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처분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가격이 기본이 10억입니다. 살려고 해도 대출을 못 받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그러한 가격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잠실 헬스가 19억 5천에 거래가 됐다. 8월 27일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다. 20억 밑으로 내려간 게. 실제로 송파구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2년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센츠도 22억이다. 트리지움도 20억 8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서울 집값의 바로 밑으로 보이는 강남 4구 대단지에서 5억 7억 떨어진 거래가 집값 조정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집값 정상화는 50%에서 70% 하락후 장기 행복, 잃어버린 뭐 몇 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산율이 0.7%인데 누가 받아주냐라고 얘기하고 뭐 이래저래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PIR 7 수준으로 정상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뭐냐 실제로 지금 이제 뭐 PIR이 뭐 18이다 19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오죽하면은 뭐 국토부 장관조차도 지금 현재 PIR이 현재 수준에서 반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일까요? 뭐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욱더 정신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무리하게 비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구 말 듣고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 번 심사숙고하고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고 뭐 여러 각도에서 물어보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판단인가 결정인가 고민을 거듭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살려면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간 일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안 쉽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잘못하다가는 모든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뭐 늪과 같을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푼돈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작은 돈이 나를 살린다.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고요. 뭐 큰 결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꼭 가족들하고 미리 상의하고 오래오래 두고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 이틀 보고 결정하면 안 되죠. 한 달, 두 달, 세 달 심사숙고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좀 더 차분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돌다리 계속 두드려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고 성실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지 삶을 지킬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의 한국 집값이 좀 많이 이렇게 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선뜻 결정하는 건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잠실에 30평대 아파트가 뭐 20억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뉴스가 뭐 몇 년이 지나면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뭐 물론 제가 뭐 집값 하락론자다. 지금 집값이 뭐 더 많이 내려와서 뭐 빵원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 거고요.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거래가 좀 활발해지는 좀 현실적인 가격으로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꼭 이 잠실 지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다른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정말로 삶의 주거 터전으로 생각하고 오래오래 살 생각으로 뭐 빚을 내서 산다라고 하면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가격으로 좀 조정이 돼서 빚을 내서 살고 또 그 가족들하고 좀 화목하게 살면서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득을 취하는 건 절대 없는 거고 또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 아무쪼록 저나 우리의 삶이 좀 안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